아주 간단한 대답은 value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. value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, 자, 예를 들어서 14번에 뭐 value를 계산하고 싶다. 자, 그럴 경우에 이제 14번에서 right를 선택했을 때, 여기서 right를 선택하니까요. 선택했을 때 10번, 14번, 15번으로 갈 수 있고, 갈 확률이 각각 3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인 거죠. 그래서 각각 받는 value는 0, 0, 1이니까 여기서의 14번에서의 value는 3분의 1이 되는 거죠. 근데 물론 여기서 10이랑 그 10번의 value를 0으로 잡은 건데요. 그 value가 0이 아닐 수도 있죠. 그렇죠?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.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. 한번 느낌만 보셔도 될 수 있고요. 자, 그러면 value라는 건 뭐냐? 내가 이 파이라는 폴리시로 게임을 진행했을 때 받게 될 현재 스테이트 S로부터 지금 같은 폴리시로 게임을 진행했을 때 받게 될 리턴의 기대값인 거죠.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얼마큼 받을 수 있냐 이거죠. 리턴을 풀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리커시브하게 이 뒷부분을 다시 G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. 뭐 그래서 어쩌자고 이거를 다시 이게 MDP이기 때문에 MDP 식으로 풀어 쓰게 되면, 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와 리워드가 있는 거로 풀어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요런 항상 성립하는 식을 얻게 됩니다. 이거 어떻게 얻은 거냐? 이 value의 definition으로부터 얻은 거죠. 그래서 value는 저런 관계식을, value 펑션은 저런 관계식을 만족해야 된다. 자, 이 얘기 시작이 폴리시가 주어졌을 때 이거의 가치를 매기고 싶은 거였죠. 그래서 그 가치를 구하는 식을, definition을 써서 뭐 이론을 전개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. 하는 김에 q 펑션도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가지고 GT 풀어 쓰고 이거 갖고서 뭐 맨날 확률 보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식이 아닌데, 이제 확률을 공부하신 지가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보신 적이 없으시면 황당하실 수 있죠. 그냥 그런 값 따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거죠. 그리고 뭐 용어로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어드밴티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. 어드밴티지는 Q 빼기 value로 생각합니다. 액션 밸류 빼기 스테이트 밸류를 어드밴티지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. 뒤에 또 나올 건데요. 그래도 어드밴티지란 단어를 지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무슨 얘기를 한 거냐? 자, 지금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,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.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한 거였죠. 플래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. 그 상황에서 어떻게 플래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플래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고요.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이게 성립한다고 하네, 여기까지 된 거죠. 그러니까 잘 보시면 폴리시는 주어진 거고,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뭐 이런 것들은 정보가 다 주어진 거죠. 그랬을 때 밸류 펑션이 존재한다면 저 식을 만족한다고 하네, 밸류 펑션이 존재한다면 저 식을 만족한다고 하네, 요 두 가지를 얻은 거죠. 이게 이제 벨만 이케이션이라는 건데요. 한마디로 해서 밸류 펑션은, 너가 찾으려고 하는 밸류 펑션은 저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예요. 바꿔 말하면 저걸 풀면 밸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벨만 이케이션이라는 거는
적은 거고, 저 식을 풀어서 모든 스테이트의 밸류를 미지수로 놓고, 저기 보면 이제 1차 방정식인 거죠. 굉장히 식이 많은 1차 방정식인 거고,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를 미지수로 놓고서 풀면 밸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. 그러니까 이 주어져야 되는 게 MDP랑 폴리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밸류 계산할 수 있으니까. 두 개는 다 주어졌다고 하는데, 폴리시가 아주 엉망인 폴리시인 거죠.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, 어떤 그냥 여기가 골이고 여기가 홀이라서 가면 안 되는데 무조건 이제 나쁜 곳으로 가는 폴리시인 거죠. 폴리시 주어졌어요. 좋든 나쁘든. 그리고 요게 MDP인 거죠. 어떤 거냐면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50% 확률로 성공을 하고 3분의 1의 확률로 그 자리에 있고, 이게 얼마죠? 6분의 1의 확률로 6분의 1 맞나요? 아무튼 그걸로 뒤로 가는 요런 게 이제 MDP고, 상황이 주어진 거고 환경이 주어진 거고, 그리고 폴리시도 주어진 거죠. 그랬을 때 아까 벨만 이퀘이션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.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? 그 수식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뭐 식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넣어서 풀면 지금 MDP니까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폴리시 주어졌으니까 이거 알고 모르는 거 모르는 건데 방정식 존재하네. 풀면 되는 거죠. 어차피 요즘에 방정식 사람이 안 되니까요. 그래서 이걸 풀면 밸류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자, 여기에서 이 폴리시 하에서 계속 나쁜 곳으로 가는데 그래도 여기에 밸류가 높아요.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3분의 1 확률로 미끄러져서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요쯤 되면 3분의 1 확률로 미끄러지고 잘해야 겨우 여기에 올 수 있으니까 밸류가 굉장히 낮은 거죠. 그리고 밸류 구했으면, 자, 밸류를 구했으면 그 밸류를 여기다 넣게 되면 Q 펑션도 나오는 거죠. 액션 밸류도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액션 밸류 구하면 요 스테이트에서 요 액션을 취하면 0점, 요 스테이트에서 요 액션을 취하면 0점. 그렇지만 요 스테이트에서 왼쪽으로 가는 액션을 취하면 0.11,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을 취하면 0.209. 자, Q에서 V를 빼는 게 어드밴티지라고 그랬죠. 자,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죠? 이 엉망인 폴리시로부터, 이 엉망인 최악의 폴리시로부터 이거를 계산했는데 뭘 알 수 있냐 하면, 아,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뭐냐 하면 여기가 그래도 낫다라는 거죠. 요 상황에서 1번 액션을 취하는 게 낫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. 왜냐하면 1번 액션을 취하면 원래 예상되던 밸류보다 요게 더 높으니까요. 여기서도 1번 액션, 여기서도 1번 액션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 1번 액션, 여기서 1번 액션.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 같은 폴리시로부터 시작을 했더라도 그 폴리시의 밸류를, 그 폴리시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밸류를 계산하고 그걸 갖고서 액션 밸류 계산하고 이러면 이 폴리시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플래닝의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인가, 이터레이티브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MDP 상황과 현재 주어진 폴리시 갖고서 이 폴리시의 스테이트 밸류를 다 계산하고, 또 아까 얘기한 벨만 갖고서 액션 밸류 다 계산하고, 이렇게 해서 폴리시를 조금 계산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그걸 또 반복하고 요게 플래닝의 방법이 되겠습니다. 다른 플래닝 방법도 있겠지만. 그러면 이제 넘겨 짚어서 생각을 해보시면, 지금
이 상황에서는 뭔가 저런 식으로서 뭘 갖고서 폴리시를 개선한다 그러면 이 전체의 정보가 안 주어진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? 저런 트랜지션 이런 것들을 뭐 추측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예상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추측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얘를 예측을 한 다음에 뭐 플래닝을 하겠죠. 그러니까 이 플래닝은 모든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방법인 거고, 이게 우리가 가려는 최종 거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 여기에 있는 아이디어들이 다 포함돼서 요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 부분이 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고,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된 요 목적지에 시퀀셜 이거는 뭔가 벨마니케이션이라든지 뭔가 이 밸류 펑션이 만족해야 될 조건들, Q 펑션이 만족해야 될 조건들,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보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할 내용은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인데요. 폴리시 이밸류에이션, 그러니까 MDP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폴리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어떻게 푸냐라는 거죠. 말하자면 이 식을 이거 다 주어져 있는 거죠. 이거 주어져 있고 R 주어져 있고 뭐 감마 주어져 있고 파이 다 주어져 있는데 이 V 파일을 어떻게 계산하냐는 건데요. 자, 저 방정식을 푸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저 방정식을 푸는 문제는 그냥 1번처럼 풀면 되죠.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바로 그 방법인 거고요.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적당한 숫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리커전 스타일로 넣는 거죠. 그래서 그냥 1로부터 시작해서 넣으면 0.667 나오고, 그거 또 넣으면 0.72 나오고, 또 넣으면 수렴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그냥 깡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요. 그게 뭐 그렇게 풀 수 있다면 베스트고요. 그렇게 현실적으로 풀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적당한 거에 넣어서 저 식을 이터러티브하게 돌리는 플랜 B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벨만 이퀘이션으로부터 이걸 어떻게 푸느냐? 이걸 그냥 아무 숫자는 넣고요. 이쪽을 새로 계산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대어 넣고 새로 계산하고. 자, 그래서 그 인덱스를 K를 붙인 거죠. 그러니까 K가 0일 때는 그냥 랜덤 넘버 0으로 넣어서, 랜덤 넘버는 아니네요. 0으로 넣어서 이걸 다 계산하고, 또 넣어서 계산하고, 또 넣어서 계산하고, 언제까지? 수렴할 때까지. 요게 이터레이션인 거죠. 폴리시를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한 이터레이션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보면요. 자, 스테이트가 0부터 6까지가 있는데, 처음에는 다 그냥 밸류 0으로 놓고 요걸 넣어서 새로 계산을 하는 거죠. 또 넣어서 계산을 하고, 또 넣어서 계산하고, 언제까지? 수렴할 때까지 계산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스테이트의 밸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. 스테이트의 밸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이제 벨만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. 자, 아까 그 문제로 돌아와 가지고 이런 요게 이제 미끄러운 그 호수에서 길을 찾아가는 문제였죠. 자, 이거에 대해서 밸류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. 밸류 계산하고 싶으면 각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를 우선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, 그리고 벨만 이퀘이션에 넣고 이밸류에이션 넣고 이밸류에이션 넣고 해서 계속 푸는 거죠. 그래가지고 뭐 풀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요 폴리시는 각 스테이트로 갔을 때 밸류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. 시작할 때 밸류는 0.0955 이렇게 되네요. 이게 이제 V 파이 S를 구한 겁니다. S가 16종류니까 여기서 빠졌지만 이거를
계산한 거죠. 5로부터 MDP와 주어진 폴리시로부터 계산한 거죠. 자, 그래서 이게 아까 그냥 다짜고짜 가서 하자 작전이고, 이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돼 작전인 거죠. 그렇죠? 자, 요거에 대해서 해봤더니, 자, 어떤 게, 요게 보시면 밸류가 0.4079가 나왔고요. 요 밸류가 0.032가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작전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폴리시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한 거고, 그 폴리시가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계산을 한 거죠. 이게 뭐냐 하면 더 좋은 폴리시를 찾기 위한 기본인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방식으로 밸류를 계산해 보면 0.4, 저게 훨씬 더 좋은 폴리시다.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요 규칙대로 해봤더니 한 53% 정도 성공을 하고, 요 했더니 3.4% 정도 한다 이거죠.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뭐 맨 처음에 맨 왼쪽 같은 폴리시를 세우기가 쉬운데 전혀 좋은 폴리시가 아니었던 거죠. 그리고 지금 0.4079가 최선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. 둘 중에서 나은 건 확실한데 더 좋은 폴리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다음 단계가 폴리시 임프루먼트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밸류에이션을 했으면,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했으면, 밸류 펑션을 계산했으면 그거로부터 더 나은 폴리시를 얻을 수 있는 거죠. 자, 어떻게 얻으면 되느냐? 아까 이 식이 있었습니다. 기억을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. 자, 아까 요식을 지금 쓴 거였고, 그 다음에 요식이 또 있었죠. 액션 밸류 펑션이 있죠. 그 액션 밸류 펑션입니다. 요식을 가만 보시면 액션 밸류는 요 스테이트 밸류가 있으면 계산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요거 아까 방금 계산했잖아요. 그래서 액션 밸류는 스테이트 밸류를 방금 계산한 거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. 이 말은 뭐냐면 각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밸류가 제일 높은지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되겠어요? 잘 보시면 요 스테이트에서 위로 가면 0.39, 왼쪽 가면 0.41, 오른쪽 0.4, 아래쪽 0.4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새로운, 뭐 이거는 같으니까 아무거나 하면 되겠고, 새로운 폴리시가 나오는 거죠. 다시 보시면 폴리시를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해놓고서 벨만 이케이션 갖고서 뭐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해서 그거 갖고서 액션 밸류를 계산해서 다시 따져봤더니 더 좋은 폴리시가 나왔다라는 거죠. 사실 이거를 뭐 우리가 코드로 구현할 이유도 없고요. 그러니까 이런 컨셉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아, 내가 밸류를 계산하고 스테이트 밸류 계산하고 액션 밸류 계산하면 폴리시 임프루먼트가 가능했구나. 폴리시 임프루먼트가 됐다는 얘기는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다. 그 얘기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0.5420.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이거를 반복을 하는데 숫자는 바뀌는데 액션은 바뀌지가 않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수렴을 한 거죠. 이거 같은 경우는 유한한 이 상황에서는 최적의 폴리시로 수렴한다는 정리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한 방법인 거죠. 자, 이렇게 했더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73% 정도 성공을 한다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로봇을 빠지지 않고 보낼 수 있는
방법을 플래닝 해야 된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보시면 정말 극도로 물에 안 빠지도록 조심해서 가는 게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폴리시 임프루먼트 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아무 따나 이건 뭐 나쁜 폴리시가 있는데 이밸류에이션 하고 임프루먼트 하고 이밸류에이션 하고 임프루먼트 하고 쫙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옵티멀한 폴리시가 나온다. 이건 뭐 0%의 성공률인데도요.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플래닝 MDP 환경과 파이가 주어져 폴리시가 하나 아무렇게 랜덤하게 만들었든 하나 주어지게 되면 이터레이션을 반복하게 되면 최적의 폴리시를 얻을 수 있다. 근데 이거의 한계는 명확하죠.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, 그리고 그 스테이트가 굉장히 유한하고 적어서 내가 이걸 다 테이블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 거죠. 그게 이거의 문제점이지만, 그렇지 않다면 자 보시면 지금 요 경우에 대해서 하고 있었죠. 자, 요게 얘기하는 거는 스테이트가 내가 다 테이블로 넣어서 관리할 수 있을 정도 작다는 얘기인 거고요. 요거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. 그러니까 다 알고서 스테이트를 관리할 수 있으면 방금 방법으로 시퀀셜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? 이게 전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. 이게 자, 이것도 뭐 또 다른 예인데요. 여기서부터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하고 임프루브 하고 이밸류에이션 하고 임프루브 하고 이걸 반복하게 되면 최적의 폴리시를 얻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. 자, 폴리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 아는 거죠. 그러면 얘를 미지수로 나와서 이거를 이터러티브하게 풀게 되면 얘를 다 구할 수 있고, 그러니까 스테이트 밸류를 다 구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그 스테이트 밸류로부터 액션 밸류를 구할 수가 있고, 액션 밸류 중에서 좋은 걸 고르게 되면 새로운 폴리시가 나온다. 이게 폴리시 이터레이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직접 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너무 쉬운 상황인 거죠. 뭐 스테이트를 다 알고, 뭐 스테이트는 아주 경우가 적은데 뭐 시스템에 대해서 다 알고, 뭐 그냥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 거고, 단 이게 앞으로 이어질 방법들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정리하면 되는데, 뭐 식을 가만 보시면 앞에 얘기했던 거의 반복입니다. 그래서 폴리시 이터레이션이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수식들이 벨만 이케이션이라는 게, 벨만 이케이션이 뭐 F나 MH처럼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버전들이 있어요, 상황에 따라서. 근데 기본적으로는 스테이트 펑션, 스테이트 밸류 펑션끼리의 관계, 액션 밸류 펑션과 스테이트 펑션의 관계, 스테이트 밸류 펑션의 관계, 뭐 그런 것들이 딱 있는 거고요. 자, 또 뭐가 또 중요한 게 있냐면 벨만 옵티멀러티 이퀘이션인데요. 뭐냐면 최선의 폴리시를 썼을 때의 밸류는 뭐냐, 최선의 폴리시를 썼을 때의 액션 밸류는 뭐냐, 그거에 관한 식인 거죠. 그래서 이런 식들이 있고요. 이 식을 뭐 외우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, 아, 저런 관계식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고요. 뒤에 딥 Q, 러닝 뭐 이런 것들이 저 Q를 배우는 거죠. Q를 뉴럴 네트워크로 피팅을 하는 건데,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스테이트 수가 적으니까 S를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 S 10개, A 5개 그러면 50개짜리 칸을 가진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이터레이션 돌려서 하면 되는데, 스테이트가 뭐 10에 20승계를 하든지 뭐 무한히 많다든지 액션이 많다든지 그러면 이제 테이블로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저걸 뉴럴 네트워크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, 그러면
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목적 함수를 갖고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느냐 이건데요. 그 뉴럴 네트워크가 가져야 될 목적 함수가 뭐냐 하면, 그러니까 뭘까요? 뉴럴 네트워크가 가져야 될 목적 함수가, 저 Q를 내뱉는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목적 함수를 갖고서 트레이닝이 돼야 될까요? Q라는 값은 모르잖아요. 집 같은 경우 작은 경우는 테이블로 갖고 해가지고 이터레이티브하게 풀면 되는데, 그럼 Q가 가져야 될 목적 함수가 뭐냐 하면요, 아주 대강 얘기해서 저 식을 잘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저 식을 잘 만족하도록 Q를 학습하는 거죠. 그게 딥Q 러닝에서 수업 없이 많은 스테이트를 처리하기 위한 핵심인 거죠. 그러니까 유한한 경우에 테이블러스 이그젝트하게 풀면 되고, 내가 이거를 테이블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러면 저걸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한 다음에 그 뉴럴 네트워크가 저런 걸 만족할 수 있도록,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만족할 수 있도록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하는 거죠. 그게 딥Q 러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들이 성립을 하는 거고, 이런 것들 다 벨마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.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게, 액션 밸류, 스테이트 밸류 사이에 어떤 식들이 성립하는데 그게 벨마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구나.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좀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